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오늘 경기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가운데서 활약을 펼치는 선수는 어떤 선수가 있을지, 오늘의 우승 선수, 그리고 앞으로 기용해야 할 선수, 지금은 잘 달리고 있지만 에너지가 조금씩 소진돼 가는 것이 보이는 선수, 이 선수들별로의 현재 전력을 좀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경기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윤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기장은 다소 좀 잠잠하게 흘러가는데요. 그래도 안 보였던 선수들도 보이고 반가운 얼굴들도 좀 있습니다. 오늘 라인업 어떻게 구성되는지 8강 대진표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선수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1라운드, 1, 2, 3, 4라운드 이 8강에 4개의 경기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아마 하이라이트가 1라운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경기 가운데 반가운 선수들이 바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선수인데, 바람이 세냐 해가 세냐, 바람 대 해의 대결, CS윈드 대 한화솔루션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미국 경기장에서도 그랬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선수들이 활약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경기장에 이 얼굴을 내밀고 있는 CS윈드 대 한화솔루션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전과 방산의 대결이 될 텐데요. 이쯤 되니까 뭔가 예전에 많이 이야기하던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 신조어가 다시금 또 떠오르네요. 오늘 경기장에서는 태양광 그리고 방산, 원전 이런 선수들이 라인업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2라운드는 원전 대 방산 선수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3라운드는 철강 대 비철금속 쪽입니다. 3라운드 풍산 대 세아제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풍산 바닥권 내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에 크게 좀 영향을 받는 종목이기도 하죠. 풍산대, 오늘 대항마로 나서는 선수는 철강 섹터 세아제강이고요. 세아제강은 여기 플러스 알파로 또 신재생 쪽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수를 응원하실지 마음의 준비되셨나요? 마지막으로 4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4라운드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오는 2월 10일에 MSCI 정기 변경이 있고요. 여기에서 카카오페이와 함께 메리츠 금융지주가 합류할 것이다 라는 이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전반적으로 메리츠 그룹주들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다음, 여기에 대항하는 센트럴 모텍입니다. 이 경기 초반부터 초반 러쉬를 보여줬던 선수기도 합니다. 등에 업은 재료는 테슬라 쪽에서 대규모로 투자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센트럴 모텍은 기존의 테슬라에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오늘장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8명의 선수들 몇 면이 일단은 좀 공개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선수 원픽이 있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대진표와도 조금은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수들 보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 분위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조용하죠. 이유인즉슨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발표될 CPI에 대한 경계감이다 라고 대체적으로 입을 모읍니다. CPI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올 거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기는 한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시장 분위기가 바뀌게 될 것인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대체적으로 다 좋게 나올 거라고 하니 이 부분을 감안하고 먼저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은 CPI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이제 12월 달 대비 6.5%로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면서 0.6% 하락할 것이다. 일단은 예상 컨센서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와 그다음에 이 식품에 대한 이 근원 물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에너지 식료품 제외하고 근원 물가도 상당히 좀 낮아질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면서 미증시도 이제 환호를 했고, 우리나라는 환호보다는 약간은 눈치 보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보니까 상당히 지루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CPI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방향성을 정할 그런 이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CPI보다는 이제 앞으로 발표될 FOMC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봤었을 때 CPI가 발표되었을 때 사실 시장이 그렇게 크게 환호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이 FOMC를 앞두고 혹은 이제 뭐 어떤 연설을 앞두고 파월 의장 혹은 이제 연준의 스탠스에 의해서 시장이 약간의 이제 요동을 좀 많이 쳤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연준의 스탠스가 더욱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CPI 발표되고 나서 연은 총재들이 연달아서 이제
연설을 하거든요. 이제 패트릭 하커 이제 총재, 그다음에 뭐 블러드 총재, 그다음에 토마스 버킨 연은 총재 해가지고 이제 연속적으로 발언을 하고, 사실 이제 이 연은 총재들이 계속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좀 많이 유지를 했었고, 그다음에 매파적인 발언들을 유지를 해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CPI도 CPI겠지만 이 발언들을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10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시장에 요동치는 그러한 이제 이 원인은 결국에는 이 연준의 스탠스였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연준과 그다음에 이 주요 경제 인사들이 어떻게 이 앞으로의 이러한 통화 정책 혹은 이제 금리 인상 정책을 꾸려 나가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저는 CPI가 이제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환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일 또 마침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라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주말 지나가면은 이제 FOMC를 대비한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바로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FOMC가 바로 1월 말에서 이제 2월 1일 넘어갈 때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OMC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의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그러면은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이 CPI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이 좋게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환호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각 경제 인사들, 연은 총재들의 발언들, 연설과 그다음에 파월 의장이 과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나아가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연말에 금리 인하까지도 발언을 해주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시장을 보게 되면은 10월 달에도 이러한 기대감들이 그대로 올라오면서 이제 피크 아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12월까지 올라왔는데, 12월에 연준에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 실망감이 시장에 그대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지금 그러한 그림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연준이 긍정적인 발언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CPI보다는 조금 더 이 연준의 스탠스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다만 이제 최근에 워낙에 지표들이 긍정적이었잖아요. 연준에서 중요하다고 했었던 고용 지표도 굉장히 좀 잘 나아졌고, 그 다음에 뭐 CPI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상당히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CPI가 추가적으로 이 3개월 연속 이 하회를 한다, 컨센을 하회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정점이 이제 완벽하게 좀 확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들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스탠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연준의 발언 쪽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CPI가 양호하게 나올 거라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은 그 이후에 관계자들의 발언이 중요하다. 이야기인 즉슨 지수가 이것에는 크게 반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반등도 굉장히 좀 잘 나왔고, CPI가 잘 나온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코스피가 말씀드렸듯이 상한선을 좀 정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2,500선을 계속해서 뚫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말 잘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2,500선을 바로 뚫어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네. 보고 있고, 이 뚫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FOMC의 결과가 중요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윤경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네, 뭐 이 CPI를 두고 이제 낙관론하고 경계론이 이제 교차하는 부분이 있죠. 이제 CPI는 어느 정도 이제 둔화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 연준의 긴축 기조에도 이제 투심은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과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서 최근에 이제 연초 들어서 뭐 7일 연속 토끼랠리라고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또 경계론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이 임금 상승이 조금 꺾이고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돼서 정점에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또 이제 좋긴 하나, 이 두 가지가 전반적인 통화 정책, 연준의 스탠스를 갖다 확 바꾸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아직 부족하다. 특히 이제 그 파월 의장, 연준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 그 의장이었던 폴 포커 의장의 역사적 사례,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이제 파월 의장이 절대 이 긴축의 고삐를 쉽게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장 전반은 사실 상당히 저점 구간에 와 있는 부분에 이제 믹싱이 되면서 기대감, 요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연초에 상승을 했고, CPI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큰 폭의 상승은 좀 기대하는 건 좀 접어두고요. 이미 선반적에서 랠리로 이어왔던 부분, 추가 상승하더라도 약간의 보조적인 추가적인 상승 정도 기대하시고요. 시장을 대할 때는 항상 양면성을 두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PI는 좋게 상대적으로 나온다 해도 이제 근원 CPI하고 이제 맥을 같이 해서 이렇게 크게 좋게 나오지 못한다거나 이제 지표가 예상보다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뚜껑을 까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으니까 항상 분석하시고 분산,
분할해서 특히 지금은 이제 정부 정책주라든지 중국발 관련 이런 이제 모멘텀이 있는 이런 종목에 이제 분석을 잘 해서 일부 분할해서 들어가는 전략이 신중하게 대비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정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섣불리 예상을 해서 한쪽으로 탁 치우치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 혹시 모를 가능성까지 좀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윤겸 전문가님은 근원 CPI 쪽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팁을 주시네요. 그러면요, 오늘 본격적인 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8강의 1라운드 대진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경기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신재생 대전입니다. 풍력 대 태양광, CS윈드 대 한화솔루션. 여러분들도 유튜브 게시판에서 투표 참여해 주시고요. 윤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저는 하나솔루션으로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그리고요. 저는 기존에 선택을 하라 했으면 CS 윈드 골랐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하나솔루션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워낙에 이제 풍력 쪽이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더 많았었거든요, 사실. 태양광보다는 이제 풍력 쪽의 수주권들이 워낙에 이제 많이 나오면서 일전에 이제 이 CS 윈드가 이제 이 지멘스와 4조 원 계약을 맺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수주권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앞으로 CS 윈드는 꾸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상당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글로벌 해상 풍력 타워 부분에서는 또 확실하게 점유율을 갖고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올해 분명하게 저는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풍력 쪽은 분명하게 한 차례 큰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늘 시장 보면서 제가 어제 이 신재생 에너지는 조금 더 이제 봐야 되지 않냐. 네. 조금 더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이 어제 주목받을 저희가 시기가 아니다라고 좀.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대진에 그쵸. 있어서 이 얘기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 시장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좀 그쵸, 강했었습니다. 그쵸.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었냐면 일단은 저는 이 태양광이나 풍력이 주목을 받으려면 IRA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발 어떤 이야기들, 유럽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 대체 에너지를 찾기 위한 그리고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이제 슬슬 이 풍력 에너지에 대한 투자권들, 그러니까 LNG 외에 다른 대체 에너지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주목을 받을 것으로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간밤에 미국에서 풍력 기업이 대규모 또 이제 수주권들이 나오게 되면서 브로드윈드 그쵸. 자그마치 100% 같죠. 그렇죠. 브로드윈드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풍력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나누고 보자면 유럽은 풍력, 미국은 태양광인 것 같거든요. 유럽은 이제 상대적으로 풍력을 조금 더 이제 이 풍력 에너지를 얻기 위한 환경이 양호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태양광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하나그룹의 태양광 투자가 미국 경제에 굉장한 호재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이 IRA, 태양광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미국은 굉장히 좀 진심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조만간 IRA 가이던스가 3월쯤에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었을 때 태양광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풍력 쪽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네. 지금 현재 이 시장의 분위기,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집중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IRA 수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섹터가 태양광 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제 다가오는 이슈가 태양광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 수주권들 많이 받아오면서 IRA 수혜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IRA 법안에 직접적으로 좀 더 수혜가 있는 쪽은 태양광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워낙에 이제 중국의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시장이 조만간 이제 어제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 나온 부분들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CS 윈드를 고를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하나솔루션에 조금 더 표를 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이 웅성웅성합니다. 왜냐면은 저희 대진표가 공개될 때부터 오늘 우승은 CS윈드 아니야 이랬는데 8강부터 갑자기 초장부터 떨어지니까 다들 이게 무슨 일인가 하시는데 두 분이 하나솔루션을 골라주시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좀 납득이 되는지 끄덕끄덕 하신다면 또 여러분들의 반응도 만약에 CS윈드를 좀 항변해주고 싶으시다 하시면 게시판에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를 좀 더 드리자면 네. 제가 기존에 CS 윈드를 무조건 골랐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하나솔루션을 고른 이유는 태양광이 올해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아마 IRA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는 워낙에 풍력 쪽이 훨씬 더 주가가 강했었고 네. 흐름도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태양광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IRA 이쪽이 조금 더 무게를 둬서 올해는 태양광 쪽이 단기적으로는 좀 더 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풍력 여전히 좀 좋게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윤겸 전문가님. 네, 저도 뭐 비슷하게 시각을 좀 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신정부 들어서면서 6대 산업 정책에 이제 뭐 에너지 관련, 풍력, 태양광 다 비중을 중요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 정부에서 사실 이제 태양광을 좀 더 힘을 좀 실어줬었고요. 이제 8대2 비율이었다면 이제 최근에 와서 6대4로 비율이 조정되는 과정, 그런 부분이고, 이제 태양광은 또 그동안 좀 부침이 많았어요. 기업들도 많은 투자를 했다가 이제 중국발 저가 때문에 사실 고생도 많이 하고, 뭐 태양광이 또 이제 철수하느냐 뭐 이제 조정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국면에 있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풍력이 좀 힘을 더 받으면서 시장 확대를 펼쳐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도 이제 CS 윈드 쪽으로 좀 더 중요하게 비중을 좀 뒀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베스타스 주가가 상당히 올라오면서 이제 CS 윈드에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은 사실 실질적인 미국 RERA 법안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에 3조 2천억 원을 갖다 투자하는 실제 투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인 투자는 기대감과 매출과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미국에서 또 이제 1위라는 이제 그 목표를 위해서 또 IRA 법안을 위해서 투자도 하는 부분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지금 하나 솔루션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하나 솔루션 부분이 더 파워가 크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언급 나왔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주가의 탄력과 힘이 더 보이고, CS 윈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거북이처럼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갖추고 있지 않나. 물론 뭐 두 종목 다 좋죠. 어떻게 어디가 좋다 나쁘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좀 호평이 있는 종목들인데, 굳이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차트상 위치를 보고 또 이제 성장성을 봤을 때는 짧은 기간으로 봐서 하나 솔루션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하나 솔루션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대체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슈가 막 나온 하나 솔루션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지금 CS 윈드는 단기 고점으로 보시는 건가요? 라는 간략한 질문이 있었는데 대답을 좀 김영일 전문가님이 짧게만 해주세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상승이 좀 구간다.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딱 매물대 떨어 맞으면서 이제 윗골이 그리는 그런 구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모아가면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유럽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좀 대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가 풍력은 완전히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를 노리면서 한번 이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라운드로는 한화 솔루션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과연 게시판의 분위기와 동일하게 나왔을지, 아니면은 약간 샤이 CS 윈드가 좀 더 많았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선택, 하나 솔루션 많이 골라주셨어요. 아마 투표는 하시고 글을 안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 솔루션이 61% 지지를 받습니다. CS 윈드가 떨어졌는데요. 지금 윗꼬리가 좀 형성됩니다. 김영일 전문가님이 이어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세요.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매물대 맞고 살짝 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고점 이제 구간 설정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9,000원 안내드리면서 그 79,000원 구간까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보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 하나 솔루션 다음 라운드에서도 빛을 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의 대결은 원전 대 방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 유럽 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절단, 유럽이 아니죠. 이 아랍에미리트 가는 데 있어서 사절단에 동행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관련된 모멘텀에 대한 기대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윤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저는 하나로 가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저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이 이렇게 골라주신 이유, 먼저 윤겸 전문가님. 네, 최근에 뭐 이제 정부가 지금 증시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이제 국격에 맞는 외교 경제 세일즈를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도 방문을 하고요. 유럽도 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베트남에서 이제 암모니아 혼소 발전소를 도입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특징이었던 것도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유럽
독일과 영국에 있던 자회사들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두산 에너지도 이제 에너지 전문 기업인데 이런 이제 구조 조정을 통해 갖고 사업 다각화보다는 이제 어떠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제 실효를 얻으려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특징이고 이제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같은 뭐 아시겠지만 방산 우주 두 마리 토끼를 갖다 다 육성하고 이제 기업을 갖다 키워가는 그런 부분에 있는데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방문해 갖고 이제 그런 협력 소식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하고요. 방산도 지금 뭐 특히 이제 방산 우주 같은 경우 이제 전문 인력부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문 인력들을 어떻게 이제 채용하고 어떻게 육성해서 진행하느냐가 기업의 이제 어떠한 이제 성장의 성패가 또 달려 있고 이제 매출 실적도 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떠한 이제 인력 부분을 확대를 갖다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도 주가 상승률도 상당히 좋고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앞으로 뭐 이 방산과 우주 부분에서는 이제 대장주이면서도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좋은 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두 기업 다 뭐 성장세라든지 긍정적인 부분은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두 종목 중 이제 굳이 선택을 한다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더 힘을 좀 실어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원전 대 방산으로 질문을 드렸어도 방산을 골라주셨을 건가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들어가지 어느 한쪽이 좀 더 뭐 우월하다 낫다고 또 평가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업을 이제 분석을 잘해서 모멘텀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재무 뭐 평가도 다 하고 그래서 잘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결국에는 종목별로의 경쟁력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네요. 전문가님 마음속에서 이렇게 접전을 펼친 이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골라주셨고요. 김영훈 전문가님은요? 네, 두 종목 다 이번에 정책발 이제 수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UAE 순방에 대해서는 저는 원전 쪽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원전. 네, 왜냐면은 원전 기업이 10개 기업 정도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사절단에. 그러면서 결국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아랍에미리트 측과 이제 굉장히 좀 주요하게 이야기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MOU 건들을 또 맺는다라든지 이러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기는 하나 어제 원전 관련주들 이야기할 때 수익 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제 안내를 한번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제 차트를 봤을 때 항상 이제 많이 강조드리지만 이미 작년에 대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정말 크게 상승이 많이 나온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분명하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전뿐만 아니라 수소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수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또 중동에서 새롭게 또 이 관심을 쏟고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 분야가 수소기 때문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분명하게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 당장 봤을 때 원전은 수익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끌고 가면서 다른 이제 중소기업들을 좀 어느 정도 견인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항상 이 17,000원 매물대를 뚫어내질 못했거든요.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오고 최근에 어떤 수주권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7,000원대 매물대를 뚫어내지를 못하면서 결국에는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전을 접근할 때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 한 19,000원 정도 혹은 이제 2만 원 정도까지는 매물을 소화해주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 추가적으로 또 이 원전 전체적으로 다 이 어느 정도 주가의 업사이드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힘든 지금 이제 이전의 기대감을 소화하기 힘들 만한 그런 이제 이 이슈가 부족하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이미 이 UAE 순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쪽이 완전히 지금 현재 이 구간을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뚫어주는지를 보면서 이 뚫어주는 구간이 나왔을 때,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접근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순방 관련해서 이제 기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사절단에. 그러면서 이제 UAE 순방 마치고 다보스 포럼을 가잖아요. 다보스 포럼에서는 또 우크라이나 이야기가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전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다 참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또 가장 이 대면으로 진행이 되는 또 큰 규모로 이제 오랜만에 진행이 되는 그런 이제 포럼일 것으로 기대가 돼서 하나그룹 내에서도 오너 일가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가죠.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방산에 대한 관심도도 분명하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중동에서 관심을 또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방산이잖아요. 그쵸. K 방산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네.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또 앞으로 밀어줄 만한 이러한 산업군들의 방산을 포함을 시켜놨기 때문에 방산도 충분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책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익 보기가 좀 쉽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방산이? 예, 지금 네. 현재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게 되면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러면서 4분기 실적이 이제 이 폴란드향 수출건들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의 장관이 2월 달에 또 방한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수주건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또 이 현대로템 K2전차 또 추가적으로 수주건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이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방산은 한 차례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두 산업군 모두 다 정책적인 수혜를 받고 앞으로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원전은 이미 너무 큰 기대감이 일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거 이상의 기대감이 나올 때까지는 큰 상승은 어렵다라고 보는 반면에 방산은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환경 자체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더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또 각기 약간씩 다른 이유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골라주셨는데, 이렇게 되니까 4강에서는 저희가 마음대로 집안 싸움을 붙이게 생겼습니다. 하나 그룹의 이 계열사들이 나란히 4강에 진출을 합니다. 이번 2라운드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승자는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원전, 방산, 산업 분야는 전혀 다르지만 뭔가 이슈가 나올 때도 그 시기도 패턴도 대체적으로 좀 비슷하게 가는 그런 양상이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은 가격적으로 윤겸 전문가님 세워주세요. 그 목표치라면 이제 18,500원 정도 설정드리고 거기 이제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네. 몰려 있거든요. 한 10% 정도 보고 18,500원 정도대 설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3라운드는 풍산 대 세아제강입니다. 얼핏 봤을 때는 비철금속 대 철강으로 보이지만은 이 두 선수가 약간 좀 비슷한 게요. 키워드가 두 개씩 있죠. 풍산은 구리 그리고 또 방산. 세아제강은 풍력, 하고 철강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와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 그런 두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골라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저는 세아제강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아제강 그리고요. 네, 저도 세아제강으로 가야겠네요. 네, 두 분이 나란히 세아제강을 골라주셨고요. 게시판에서도 오늘의 우승 선수를 세아제강을 예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세아제강 은근히 좀 인기가 많은 매니아층이 있는 그런 선수인데 이렇게 골라주신 이유 알려주세요. 김영일 전문가님. 세아제강이 이제 기존의 철강 기업들과는 약간 좀 궤를 달리해서 봐야 되는 게 이제 관광 기업에서는 이제 국내 1위를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북미에서는 LNG를 캐내기 위해서 이 시추용 관광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워낙에 수요가 좀 튼튼하고 판가 인상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아그룹 여기 합정에 있잖아요. 예, 세아그룹이 계속적으로 이 풍력 쪽에 이제 이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풍력 쪽과도 무관하지 않은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좀 트렌드에 잘 맞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게 되면은 여태까지 좀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다가 이제서야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IRA 수혜도 지금 세아제강이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IRA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나면은 이제 이 건설적으로 이제 인프라가 조금 증가되기 시작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강관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IRA에 숨겨진 또 수혜주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아제강은 주가는 떨어졌는데 실적은 여전히 견고하면서 잘 나오고 있고 경기 침체 부근임에도 더욱더 실적이 잘 나올 건데 앞으로의 이 성장 동력 풍력까지도 이제 잡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거의 이제 신고가 흐름이거든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대표적으로 구리 사업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탄약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주목받는 부분은 역시나 방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탄약이 또 추가적으로 폴란드에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방산주들과 같이
궤를 좀 같이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미국에서 탄약 10만 발을 주문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약 관련된 기업이 하나하고 풍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좀 풍산이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뭐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방산 사업이 또 워낙에 이 폴란드양 수출권까지 해가지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 풍산 같은 경우에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구리 가격도 올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될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중국 수요 안 좋아서 구리 가격 별로 안 좋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살살 바닥 잡고 올라오는 분위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 작년에 워낙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떨어졌고, 중국이 다시 리오프닝 하면서 구리 가격도 이제 올해 한 2분기 정도에 올라갈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네. 매력도가 훨씬 더 세아 제강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뭐 구리는 지금 현재 본업이잖아요, 풍산에. 그런데 뭐 그렇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기는 힘들 것 같고, 방산도 다른 좋은 종목이 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주목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미 또 주가는 많이 올라왔거든요. 반면에 세아제강은 이제 시작이고, 상당히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모멘텀들,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IRA 수혜,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소재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세아제강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겸 전문가님도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풍산은 뭐 이제 구리하고 방산, 네. 이제 세아는 이제 철강하고 풍력,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이제 정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풍산은 먼저 치고 달려간 종목이라고 좀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해드리고 싶고요. 세아제강은 이제 막 이제 달릴 준비를 하고 드디어 한번 이제 레이스를 한번 펼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방사는 아시겠지만 이제 뭐 풍산 같은 경우 이제 네. 폴란드의 이제 탄약 부분, 그런 부분도 이제 공급을 이제 하는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요. 지금 폴란드가 상당히 우리나라를 갖다 방산 쪽으로 이렇게 수출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이 깊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인사도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네. 교류 부분, 전시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산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도 이제 수혜나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가성비 좋고 또 이제 어떠한 성능 좋고 AS 우리나라가 잘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시장은 확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방산 부분은 좀 더 네. 내다볼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구리 가격이 이제 회복되면서, 구리 이제 공급 전문 업체 아니겠습니까, 풍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기대감은 상당히 좋으나 지금 차트상 위치상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돼서 많이 올라와 있고 조정 내진 눌림목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특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중국 이제 부양에 따른 이런 이제 강관 가격이 이제 회복되면서, 사실 작년에 철강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상반기는 좀 좋게 조금 나가다 하반기에 이제 경기 침체에다가 뭐 태풍도 있었고, 이제 화물 연대 파업이라든지 물류 이동, 이런 부분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작년에 진짜 철강 업체들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는데, 말씀드린 대로 세아장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어왔습니다. 매출 실적도 좋고. 근데 주가 반영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상 풍력 하부 구조인 그 모노파일,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시장이 유럽으로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세아장은 본격적인 레이스를 이제 달릴 준비를 하고 치고 나갈 수 있는 파워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세아제강이 좀 더 주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세아제강으로 선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팩트체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구리 가격 급등 중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체크를 해보니까 저희가 잘못된 정보를 좀 전해드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좀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구리 가격이 7개월 내 최고치가 맞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한 톤당 7,000달러 이하였는데요. 지금 9,000달러 약간 넘어섰고, 올해 연초에 그 상승 각도가 조금 더 가팔라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런 부분들 구리 가격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함께 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골라주신 세아제강 다음 라운드 진출하고요. 여러분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네, 게시판에서 투표 결과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세아제강이 67%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면은 윤겸 전문가님이 이 풍산 가격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네. 다음 뭐 1차 목표를 잡는다면 37,000원 잡아드리고, 상당히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매물대가 좀 부딪힐 수도 있고 하니까 37,000원 제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풍산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마지막 4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4라운드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 그리고 센트럴 모텍 이렇게 두 선수 MSCI 정기 변경 관련된 수혜주와 테슬라 수혜주 이렇게 두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완전히 좀 달라가지고요.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전혀 예상이 안 되는데 먼저 윤경 전문가님 저는 메리츠로 선택을 메리츠 한번 해보도록 금융지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메리츠 금융지주 가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은 메리츠 금융지주. 사실 지금 시세는 센트럴 모텍이 훨씬 더 좋기는 한데 이렇게 골라주신 이유 먼저 김영희 전문가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메리츠 금융지주가 최근에 워낙에 좀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뭐 타기업과 좀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기업은 계속 쪼개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메리츠 금융지주는 이제 오히려 좀 합친다. 네. 그러면서 또 이 메리츠 증권과 그다음에 메리츠 한우가 워낙에 또 실적이 우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치게 되면은 재무 구조가 오히려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또 메리츠 화재와 메리츠 증권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두 기업 합쳐지면서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가 되면은 메리츠 금융지주가 당연하게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큰 자금들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또 메리츠 자산운용 보니까 강성구 펀드가 굉장히 이제 활동 반경이 넓은 것 같아요. 샀잖아요, 그렇죠? 예, 메리츠 금융지주 이제 새롭게 네. 예, 자리에 이제 올라섰죠. 최고 이제 경영자 자리에 올라서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보통 이제 이 강성부 행동주의 펀드는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만들어진 그러한 펀드다 보니까 네. 최근에 또 오스템 임플란트에도 이제 이 활동 경영을 좀 넓혀가면서 이제 또 이미 전에 한진칼 관련해서 또 이러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이 강성부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움직인다. 그러면 네.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약간 이제 인식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기사 헤드라인만 봤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메리츠 자산운용은 사실 상장사도 아닌데도 KCGI가 산다라는 기사 제목만 보고서도 메리츠? 약간 그렇죠.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리고 워낙에 또 이 메리츠 증권이 굉장히 또 계속해서 좀 장사를 잘한다라고 평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작년에 증권사 시총 1위를 또 탈환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 기초적인 체력 자체가 워낙에 튼튼해질 수 있는 작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는 올해 금융주들은 전체적으로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아, 경기 그래요? 침체 구간에 과연 얼마나 좋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은행주들도 이제 고금리 기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크긴 했지만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이미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 메리츠 금융주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합병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합병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뭐 수혜 기대감들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상당히 좀 좋은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큰 상승보다는 기초적인 체력 자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센트럴 모텍은 사실 요즘에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게 호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이 자체적으로 만든 컨트롤 암을 이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로 인해서 테슬라가 이제 1조 가량 새롭게 이제 공장을 좀 증설을 한다라고 하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는 한데 요새 테슬라라는 이러한 이 종목 자체가 워낙에 시장에서 좀 힘이 많이 약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신뢰도도 많이 떨어져 있고 최근에 또 이 생산도 좀 줄여 나가고 있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속성이 얼마나 좀 이어질 수 있을까? 센트럴 모텍도 결국에는 주요한 캐시카우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에서 실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테슬라빨 이슈로 인해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이 지속성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과연 지속성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저는 분명하게 FOMC 눈치 보기 장세가 이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익 실현 나올 종목들은 굉장히 빠르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센트럴 모텍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추가적으로 진입을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튼튼한 메리츠 금융지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윤경 전문가님은요? 네, 같은 저도 비슷한 의견이고요. 지금 전반적인 이제 기업들의 행태가 물적 분할을 해갖고 이제 쪼개기로 해갖고 어떠한 그런 그 기업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따로 있는데 사실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는 오히려 정리해서 한 회사로 합병을 해서 그런 이제 기존의 그런 다른 실익을 얻기 위한 기업들의 행태하고 다르다. 이런 부분이고 주주 환원 정책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언론의 찬사가 상당히 높은 맞아요. 편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메리츠 금융지주가 사실은 이제 한진그룹 계열입니다. 같은 이제 가족에서 이렇게 나온 형제 예전에 조중훈 회장하고 이제 가족 관계여서 이렇게 이제 분리됐던 메리츠 금융지주인데 사실은 이제 기업 평가에서도 한진에 대한 평가는 썩 그렇게 그쵸. 썩 좋지는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뭐 문제도 많이 그동안 일으켰고, 근데 이제 메리츠 금융은 그에 비해서 주중하는 정책이라든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으니까 찬사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롯데건설하고 투자 협약도 진행됐고요. 또 이제 MSCI 편입 이런 호재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주들이 상당히 그동안 이제 그 고금리 인상이긴 하지만 부실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려감이 많은데 이런 이제 이 메리츠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주주하는 정책에 있어서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 나눴지만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알루미늄 컨트롤함 공급하고요. GM 전기차도 45조 투자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공급과 연결되기 때문에 주가도 상당히 이제 반영이 되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텍사스 공장에 1조 직접 투자하는 부분 이런 문제 호재긴 하나 최근에 테슬라 주가를 평가할 때 떨어지지만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끝없이 추락해서 이제 천슬라가 지금 뭐 완전히 우스꽝스러운 네. 테슬라 주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센트럴 모텍이 이런 이제 테슬라 관련 좋은 호재가 나오는데도 그다지 이제 관심과 기대가 물론 오늘 이제 어느 정도 급반등하는 모습은 이제 일시적으로 보였는데 중장기적으로 이제 어떤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주주환원 정책하고 이제 합병하고 정리하고 이제 지배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주주를 위한 노력을 하는 이런 메리츠 금융주주가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메리츠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메리츠 금융 지주를 응원을 해주시네요. 그러면 게시판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는 승자도 역시나 메리츠 금융 지주였습니다. 70% 정도의 지지를 받았고요. 센트럴 모텍은 김영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일단은 오늘 고점 부근이 이제 18,0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정도까지 다시 보고 이 대응 전략으로 나가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점 부근까지 보자 이야기해 주시네요. 센트럴 모텍 가격 전략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4강 대진이 어떻게 구성됐을까요? 보시죠. 8강 라인업에서 이제 4강 올라왔는데 4강의 1라운드는 하나그룹주들 간의 대결이 됐고요. 그리고 2라운드는 세아제강대, 메리츠금융지주 단단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라운드 하나솔루션 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태양광이냐 방산이냐, 하나 대 한화 이렇게 대진이 구성이 됐는데 골라볼까요? 전문가님? 참 집안 싸움인데요. 참 박빙의 승부죠. 네. 이제 선택한다면 저는 하나 솔루션으로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네. 그리고요.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에어로스페이스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윤겸 전문가님.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태양광 이 부분이 지금 언급이 나오면서 좀 이슈가 됐고요. 북미에 이제 3조 2천억을 직접 투자하는 부분. 투자라는 부분은 역시 이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 투자는 이제 매출과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코스다 보니까 지금 이제 태양광이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이슈로서 부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솔루션이 좀 더 강점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아랍에미리트 우주개발 협력 도모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호재가 있습니다. 대통령 방한 그런 부분에서 이제 MOU 각서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되는 부분이 있으나 어떤 직접적인 투자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과가 상당히 큰 부분 이런 부분에서 물론 두 종목 다 좋고 전망이 이제 상당히 전도가 밝은 두 기업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비중을 둔다면 하나 솔루션 쪽에 점수를 조금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네요. 네.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단기적으로 조금 더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풍력도 마찬가지고 태양광도 마찬가지겠지만 단기적으로 매물 구간에 부딪히고 살짝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결국에는 무언가 큰 이슈가 한번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물론 이제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계속해서 좋은 수주권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서 어떤 기대감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이전 고점을 좀 돌파를 해주려면 조금 더 큰 이슈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IRA 가이던스 발표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든지 혹은 이제 뭐 유럽에서 대체 에너지 지금 이제 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니까 LNG뿐만 아니라 대체 에너지 더욱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뭐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라든지 이런 이제 조금 더 이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 집중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줘야지 이제 어느 정도 좀 신고가를 향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새롭게 진입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이제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오늘 이제 상승이 잘 나왔고 매물대 부딪히면서 이제 꼬리를 맞고 이제 좀 떨어지고 있는 만큼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출발점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방산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 UAE 순방, 그 다음에 다보스 포럼까지 이어지면서 방산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방산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도 저는 충분히 좀 기대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반도체 그리고 지금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 정책 지원 방안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방산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이 대통령께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UAE 순방에서 나온다면은 한 다보스 포럼에서는 방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제 정부에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저는 어느 정도 갖고 있어서 지금 당분간 잠시간은 방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그래서 엇갈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라주세요. 그렇다면은 결승전에 진출한 선수는요? 유튜브 투표 결과입니다. 차이 많이 납니다. 하나의 솔루션을 골라주셨어요. 오늘 강하고 오늘 재료가 나와서 그런 것인지 하나 솔루션 62%를 받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38% 나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조금은 아쉬운데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81,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이 주봉이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거의 흔들림 없이 꾸준히 올라가던데요. 81,000원 선에서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4강의 2라운드 보겠습니다. 세아제강, 메리츠 금융지주. 뭔가 학생으로 따지면은 매번 이렇게 1등까지는 아니지만은 꼭 이 반에서 5등 안에 드는 모범생 같은 느낌의 그런 선수들이에요. 세아제강 대 메리츠 금융지주. 두 분은 어떻게 골라주실지 윤겸 전문가님 먼저 선택해주세요. 저는 세아제강으로 가야겠네요. 세아제강이요? 네. 그리고 저도 세아제강입니다. 세아제강이 메리츠 금융지주보다 이게 더 낫다. 어떤 점일까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확실한 캐시카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저는 풍력은 반드시 올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이 풍력 사업을 계속해서 조금 세아그룹 자체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세아제강도 진출할 것이다라는 점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성장 동력과 캐시카우를 확실하게 보유한 기업이라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메리츠 금융지주는 금융주다 보니까 시장에서 탄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이제 금융주들이 많이 올라왔었던 배경은 역시나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한 부분인데 배당 시즌 지나갔고, 그 다음에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이제 금리 목표치가 거의 도달을 했잖아요. 이번에 FOMC에서 베이비 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이제 이 금융주 쪽에는 이득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금리에 대한 목표치가 거의 도달을 한 만큼 이전과 같은 이야기가 되기는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리스크는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금융주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메리츠 증권, 메리츠 화재, 메리츠 금융주주 혼자 좋아서 될 게 아니라 저는 전체적으로 금융주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미 그 분위기가 약간 지나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앞으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세아제강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풍력을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풍력은 근래 들어서 재료 나오면은 당일에 꼭 윗골이 달리던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오늘도 CS 윈드가 보면은 매물대 맞아요.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네네.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풍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반드시 주목을 받을 것인데 결국에는 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슈가 결국 유럽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결국에는 크게 올라가 주려면 신고가 흐름을 뚫어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눌렸을 때 사는 방법과 그 다음에 신고가 뚫어줬을 때 돌파 매매를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어느 것도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구간이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CS 윈드 같은 경우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눌렸을 때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신고가를 확실하게 뚫어주는 구간에 돌파 매매를 하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윤겸 전문가님. 네,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 좀 달려가 볼로는 차트상 그런 위치에 저점에 와 있고요. 상당히 또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 실적에 비해서 작년에 이제 철강 그 사업 어려웠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발 이제 경기 부양 효과하고 미국의 이제 수요 부분이 맞닿으면서 이제 그 강관 원료 가격 상승이 되면서 이 부분이 매출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충분히 한번 이제 도약할 수 있는 이제 타이밍에 왔다. 근데 기업 평판에서도 상당한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됐었고요. 메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좋은 재료 호재 부분이 이제 차트에 이미 이제 녹여져 갖고 선반영이 어느 정도는 일단락된 부분. 앞으로 이제 추가 상승이 좀 기대할 수 있고, 이제 주주 환원조 뒤에 주주를 위한 그런 이제 시스템은 상당히 고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또 호재도 좀 있지만은, 네. 주가 탄력성에 있어서는 세아제강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네.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저도 세아제강 쪽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란히 두 분이 세아제강을 골라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선택도 보겠습니다. 세아제강 일단은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실까요? 투표 결과는 예스가 나왔습니다. 투표 결과도 세아제강 72% 지지받는데요. 메리츠 금융지주는 윤겸 전문가님 가격전략 다음 세워주세요. 목표 때만 45,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상당히 좀 올라오긴 했는데 네. 45,000원 통과해야지 다음 목표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승전 바로 넘어갑니다. 오늘 결승전은 태양광 대 풍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대 세아제강. 물론 세아제강이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지는 하지만은 오늘 경기 분위기를 감안해 봤을 때 이렇게 또 신재생 관련된 선수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결정해 보겠습니다. 우승자는 여러분들의 손으로 꼽아주세요. 유튜브에서 투표 진행해 주시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세아제강입니다. 세아제강 그리고요. 저도 세아제강으로 좀 방향을 좀 세아제강 하겠습니다. 관심을 상당히 한 몸에 좀 받고 있는 선수인데 하나솔루션보다 세아제강이 더 나오는 이유는요? 저는 세아제강을 상당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올해 이제 주목할 만한 섹터 혹은 이슈를 반도체, 그 다음에 친환경 대체 에너지, IRA 이렇게 좀 뽑고 있거든요. 그게 같은 맥일 수도 있잖아요. 같은 그쵸? 맥인데 네.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이 제가 말씀드리는 대체 에너지 쪽은 네. LNG 수요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유럽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어떻게든 버텼는데 올해는 어떻게 버틸까가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아직 겨울이 덜 지나갔잖아요. 이번 겨울 지나가고 다음 겨울 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좀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LNG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찌됐든 미국에서 LNG 시추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LNG 수요 증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세아제강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RA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설 인프라가 늘어나면서 마찬가지 강간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IRA 수혜에 그다음에 LNG 수혜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풍력에 따라서 지금 이제 세아제강이 이 풍력에 대한 이러한 이 계속해서 좀 성장도를 높여 나가면서 세아 그룹사도 전체적으로 풍력에 대한 그러한 이 이슈도 좀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가 올해 주목할 만한 섹터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이 세아제강이 다 갖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또 확실하게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곧 성장을 할 수 있고 예. 이제 곧 출발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하나솔루션은 지금 현재 상태는 많이 어느 정도 올라왔고 떨어지는 구간이라서 다시 한번 바닥을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세아제강은 이제 바닥이거든요. 네. 이제 출발하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세아제강이 훨씬 더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간략하게만 알려주세요. 네, 세아제강 뭐 저평가돼 있고요. 차트상 충분히 지금 이제 한번 시동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네. 신사업 성장에 또 주목을 좀 하고 평판도 좋고 밥상에 좀 먹을거리 맛있는 음식이 반찬이 많이 깔려져 있다. 이런 부분에서 차트 위치상에서도 세아제강이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은 세아제강 골라주셨어요. 그러면 오늘의 우승 선수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우승 대진 이렇게 됐고요. 오늘의 우승 선수는 바로 세아제강이 됐습니다. 55%의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의 이상의 월드컵 우승은 세아제강이 차지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1등이 세아제강이 아닐까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결승까지 돌파를 하면서 세아제강 우승 차지합니다.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하나솔루션은 가격 전략을 윤겸 전문가님 세워주세요. 네네. 그 다음 목표치가 55,000원 정도를
통과하는 게 관건이 아닐까 해서 55,000원 선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우승 선수 세아제강은 김영일 전문가님. 네, 세아제강은 155,000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태양광이랑 풍력할 때 1라운드에서 하나솔루션이 이겼잖아요. 네네. CS 윈드를. CS 윈드랑 세아제강이랑 붙으면 세아제강이 이기는 거예요? 네. 풍력이 저는 세아제강이 이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질문 주신 게 CS 윈드는 풍력보다 태양광이다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네. 세아제강 좀 좋게 보냐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세아제강은 풍력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LNG 그 다음에 IRA 수혜까지 같이 보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미 이제 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비해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풍력 쪽에 확실하게 네. 성장성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서 상당히 이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아제강 존재감이 상당하네요. 오늘의 우승 선수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여러 명의 선수들을 분석하다 보면은 몰랐던 부분들도 알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 이 전반적인 대중의 시각이 어떤지도 또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내일은 어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활발한 활약을 펼쳐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리죠.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